안녕하세요. 바둑 들려주는 남자 박정상입니다. 1992년 동양증권배 우승으로 17세 이창호 국수는 한국 최강을 넘어 세계바둑 최강자로 우뚝 솟았는데요. 그 이후로도 하나하나 타이틀을 따내며 바둑계의 전설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의 전설, 이창호 국수를 화면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창호 구단이 세계대회를 나가면 진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5번 기를 한다던가 하면은 누구하고 두더라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마샤오춘 구단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이창호 구단의 등장인데, 그만큼 이제 이창호 구단이 뛰어난 기사였다는 것은 마샤오춘 구단도 그렇고 또 중국의 또 하나의 천재 기사인 창하오 구단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조치훈 구단이나 임혜봉 구단까지도 전부 지고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거의 독주를 하던 시절이 있었죠. 여섯 번째 전설, 돌부처 이창호 프로기사입니다. 1992년 초 동양증권배 우승과 함께 첫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이창호 국수. 뒤이어서 국내 타이틀도 하나하나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1992년이 끝날 무렵 국내 타이틀 보유 현황을 보면 이랬습니다. 이창호 국수가 8관왕, 조은현 국수가 4관왕, 그리고 국기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서봉수 구단, 그리고 왕위 타이틀의 유창혁 프로. 바야흐로 이창호의 1인 독주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3년 한국 바둑의 기념비적인 해가 열리게 됩니다. 연초부터 진로배, 응시배, 동양증권배, 후지스배의 순으로 세계 타이틀이 하나하나 한국 바둑계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동양증권배에서 이창호 국수는 대회 2연패와 함께 한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얻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1993년 2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양증권배 준결승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조은현, 이창호 사제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고, 반대쪽에서는 조치훈 구단과 내웨이핑 구단이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스승 조훈현 국수를 상대로 1국에서 반집승, 2국에서 한집 반승으로 도합 2집으로 스승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이창호 국수는 내웨이핑을 쉽게 2대 0으로 꺾은 조치훈 구단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93년 4월 제주도에서의 결승 1, 2국, 그리고 93년 6월 서울에서의 3국이 열리게 됩니다. 제주도에서의 결승 1국 전야제에서 조치훈 구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 이창호가 더 훌륭하게 크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쉽게 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한번 매서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임전소감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이창호 국수의 3대 0 완봉승으로 끝이 납니다. 결과만큼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3번의 대국이 모두 역전승이었고, 특히 2국과 3국에서는 연속 반집승으로 대회 2연패를 일궈냅니다. 그리고 1993년 국내 무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요. 93년이 끝날 무렵 국내 16개의 타이틀 중에 무려 12개가 이창호 국수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말부터 스승 조훈현 국수와 엄청난 사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93년 12월 24일부터 94년 4월 14일까지 대왕전, 기성전, 패왕전, 최고위전, 그리고 기왕전까지 5개 기전 결승에서 두 사제는 동시에 격돌합니다. 사제 27번 기가 시작이 됩니다. 5개 기전 결승에서 동시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대왕전과 기성전 두 기전에서 동시에 이 결승이 스타트를 했는데요. 이 5번기가 진행 중에 다른 기전에서 이창호 국수가 또 스승에게 도전권을 획득하고, 또 다른 기전에서는 스승 조훈현 국수가 제자에 대한 도전권을 획득하고 하면서 5개 기전이 동시에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5개 기전 27번기에 결승전이 끝이 났을 때 이창호 국수는 대왕전만 스승에게 내어줄 뿐 나머지 4개의 타이틀을 모두 획득하면서 13관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13관왕은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한국 바둑의 신기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무대에서는 이창호 국수가 동양증권배 이후에 별다른 힘을 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승 조훈현 국수는 국내 무대에서는 제자에게 연전연패를 했지만 94년에 동양증권배와 후지스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두 사제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국내 무대에서는 조훈현 국수가 상반기에만 19패 중에 13패를 제자에게 당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지만 세계 무대에선 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조금은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창호 국수. 하지만 어느 정도로 국내에서의 입지가 확고했는지는 타이틀전 연승 기록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94년 6월부터 96년 3월까지 무려 20개 기전에서 연속 결승 승리를 따냅니다. 예선이나 본선에서는 패할지라도 결승에 오르면 20번 연속 승리를 거두고 그 시기에 스승 조훈현 국수에게는 15번 연속 결승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참고로 한국 최고 기록은 그래도 이창호 국수의 것이 아니고요. 전성기의 조훈현 국수는 23연속 결승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세계대회에서는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93년에 조치훈 구단을 꺾고 동양증권배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95년 4월까지 4개의 세계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성적은 3승 4패, 그리고 최고 성적은 16강입니다. 95년에는 한국 바둑은 암울한 1년을 보냅니다. 중국의 천재기사 마샤오춘이 튀어나왔기 때문인데요. 중국 바둑의 1인자 마샤오춘은 동양증권배에서는 준결승에서 조훈현 국수, 결승에서 네웨이핑 구단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고요. 후지스배에서는 일본 바둑계의 거장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을 결승에서 꺾고 세계대회 2관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96년 2월 드디어 세기의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동양증권배 결승에서 한국 최강 이창호 국수와 세계대회 2관왕의 마샤오춘 구단이 결승에서 격돌합니다. 이 대결은 전설의 시작이자 마샤오춘 구단 입장에서는 악몽의 시작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승 1국과 2국에서는 각자의 100번을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1대1로 타이를 이룹니다. 그리고 벌어진 운명의 3국. 이창호 국수는 반집승을 일궈냅니다. 그것도 역전 반집승이었죠. 그리고 4국에서는 완승으로 결승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훗날 중국의 마샤오춘 구단은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승 3국에서의 승부가 뒤바뀌었다면 이후에 나와 이창호의 상대 전적, 세계 바둑계의 판도도 아마 바뀌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동양증권배 결승 3국은 아주 역사적인 한 판의 대결이었습니다. 뒤이어 그해 8월에 벌어진 제9회 후지스배 결승전에서도 다시 한번 마샤오춘을 제압하면서 이창호 국수는 세계대회 2관왕에 오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97년까지 10연승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세계대회 결승에서 4번, 그리고 준결승에서 2번, 8강에서 4번의 대결을 이창호 국수는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동양증권배 결승에서 격돌을 하기 전에 4승 2패였던 상대 전적은 훗날 26승 6패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삼국지에서의 제갈 공명과 주유의 고사를 빗대 기생마 하생이, 하늘은 어찌 마샤오춘을 낳았으면서 또 이창호를 낳았단 말인가 라는 탄식으로 두 기사의 희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샤오춘은 90년대 말 창하오에게 중국 1인자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96년에 세계대회 2관왕에 오른 이창호 국수. 세계가 이창호를 쫓는 시대를 만들었는데요. 세계대회 타이틀 보유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96년에 동양증권배와 후지스배, 97년에 삼성화재배, 98년에 동양증권배와 후지스배, 그리고 99년 삼성화재배, LG배, 그리고 연말에 있었던 다음 기 삼성화재배, 그리고 2001년에는 응시배와 LG배까지 이 시기에 벌어졌던 세계대회 중에 절반 가까이 이창호 국수는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저도 그 시대에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저는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끔 이창호 국수가 시합에서 패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 시대에 이창호 국수는 정말 막강했습니다. 특히 이 세계대회 우승컵 중에 2001년에 LG배는 정말 엄청난 명승부였습니다. 2000년에 32연승을 기록하면서 불패소년으로 불리우던 신예 강자 이세돌. 이세돌 3단과 이창호 국수는 LG배 결승에서 맞붙는데요. 결승 1국과 2국에서 세상의 예상을 깨고 신예 강자 이세돌은 2연승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에 3국에서 5국까지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창호 국수는 3연승을 기록하면서 도합 2연패 뒤 3연승으로 자신의 영역을 수성하죠. 그리고 2000년부터는 농심배에 매해 마지막 주자로 나가서 한국팀의 우승을 일구며 농심배 수호신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창호 시대. 하지만 2003년 무렵부터 이 막강 시대가 살짝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도전자는 이세돌이었습니다. 2년 뒤 LG배 결승에서 다시 맞붙은 이창호와 이세돌. 하지만 결과는 2001년과는 달리 2003년에서의 결승전은 이세돌의 3대1 우승이었습니다. 세계 타이틀전 결승에서 후배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이창호 국수. 그리고 뒤이어 2004년 초에도 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신예 강자 최철환이 국수전과 기성전에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결과는 국수전에서의 2대3 패배, 그리고 기성전에서의 1대3 패배. 최철환에게 2개의 타이틀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 타이틀전 직후에 LG배 결승에서 또 다른 신예 강자인 목진석을 꺾고 다시 한번 세계 타이틀을 추가하지만 이창호의 아성이 예전 같지 않음은 이미 바둑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19일 이번에는 이창호 국수가 최철환에게 도전을 해갑니다. 바로 국수전이었는데요.
결과는 0대3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3국을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0대3 패배 자체도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직후에 아주 큰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강산에서의 국수전 제3국을 패한 이후 3일 뒤에 중국 상하이로 농심배를 위해 출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과 중국의 바둑 언론은 이제 이창호의 시대는 저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큰 승부를 앞둔 당시 농심배 상황은 이랬습니다. 6회 농심배에서 한국은 한종진, 안다룬, 유창혁, 최철한, 이창호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의 한종진, 안다룬 프로는 1승도 거두질 못했고요. 2차전에서 유창혁, 왕이도 한 판도 승리를 거두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자로 나선 당시 국수 타이틀 홀더 최철한도 한 판만 승리를 거두었을 뿐 뒤이어 바로 패하면서 주장 이창호 국수가 출격을 했을 때에는 중국이 3명, 일본이 2명이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2차전의 마지막 승부에서 이창호 국수는 중국의 러시어를 꺾고 3차전으로 한국팀의 목숨을 연명했는데요. 중국 상하이로 날아갔던 것은 바로 이 농심배 3차전의 대국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당시의 이창호 국수의 컨디션은 최악이었습니다. 국수전에서 최철한 국수에게 0대3으로 패했고 2005년 성적을 1승 5패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2월 23일 국수전 3국이 끝난 지 나흘 뒤 농심배 3차전이 시작을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제6회 농심배 최종국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국수의 흑번이었는데요. 대국을 앞두고 굉장히 이 포석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대국의 포석에서는 이창호 국수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조금의 편안함을 느꼈다라고 국후에 이창호 국수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구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침을 둔 이유가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중국팀의 네 번째 주자 왕레이와의 대국이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100번이었던 이창호 국수는 이런 대국 내용을 짜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이쪽을 진행을 시키지만 결국은 이쪽 부분의 형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대국에서 영감을 얻은 이창호 국수는 이틀 뒤에 농심배 최종국에서는 이번에는 흑번으로 중국 선수를 상대로 비슷한 형태의 포석을 들고 나옵니다. 그냥 여기로 굳혔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었던 그런 형태로 포석을 이끌어 갑니다. 네, 아주 두텁게 눌러가는데요. 아마 현대바둑이라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넣는 수는 조금 느슨하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당연한 한 수로 여겨졌습니다. 삼삼 침입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터움으로 응수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귀를 잡는 것은 백이 여기를 밀고 나왔을 때 그 전에 쌓아두었던 흙의 세력이 이제는 별 볼 일 없어지기 때문에 작전의 일관성을 위해 중앙을 눌러갔습니다. 초반 포석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진행입니다. 하지만 이창호 국수가 이 포석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은 이창호 국수는 두터움을 매우 선호하는 기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창호 국수의 압박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를 두고 한 칸을 띄어서 백도를 압박하면서 하변과 중앙 쪽으로 모양을 키워갑니다. 이곳을 들여다봤을 때 있는 것은 조금 무겁다고 보고 이렇게 붙여서 효율적인 응수를 선택을 하고요. 나오는 약점을 막고자 이쪽으로 틀어 막아서 백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변을 벌렸죠. 여기까지는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힘든 그런 팽팽한 포석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은 몇 수 뒤 신장 싸움으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곳을 치받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백이 나왔던 것은 신의 강자 왕씨의 오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흙은 나와 끊을 수 없다. 하지만 실전에 이창호 국수는 그곳을 나와 끊어갑니다. 하나 교환을 한 후에 이쪽을 나와서 끊고 아주 험악한 싸움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죠. 분명 백은 흙이 나와 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이곳을 두었는데 나와 끊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다시 한번 고를 외친다면 이 엄청난 승부에서 단명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왕씨 오다는 여기서 반드시 승부를 걸어갔어야 합니다. 이곳을 끊고 이렇게 틀어 막았다면 흙은 여기를 젖혀 있는 한 수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데를 한 칸 띄거나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제 진행을 시키면 굉장히 복잡한 바둑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뭐 조금 타협이 되는 그런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진행은 실전의 진행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한 칸 뛰는 싸움도 굉장히 어려웠죠. 실전은 막상 이창호 국수가 이렇게 나와 끊으니까 경험이 없었던 중국팀의 주장 왕씨는 여기서 당장 승부를 걸어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 싸움을 피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쪽을 보면서 여기를 갖다 붙였고요. 하나 교환한 이후에 한 번은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차 여기를 붙여갔을 때 여기서 흙이 계속 받아준다면 이번에는 백이 싸움을 걸었을 때 그 전의 교환들이 백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창호 국수는 승착이 되는 이곳에서의 활용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를 젖혀서 이쪽 부분을 지키기 전에 먼저 백의 돌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고요. 지금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받았을 때 여기를 내려서고 끼울 때 자연스럽게 바깥쪽의 외세를 모두 완벽하게 두텁게 만들고 득을 본 이후에 가만히 여기를 꽉 있습니다. 하변은 돌파를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흙의 두텀이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흙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에 교환을 시켰던 이곳의 교환이 이제는 있는 것을 성사되게 만들어서 여기서도 또한 꽤나 큰 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서 흙이 이곳을 날아가니까 이 장면에서는 확실히 흙이 승세를 휘어잡았습니다. 이후로도 수술은 진행이 됩니다. 백은 삭감을 가고 흙은 중앙을 지켜내죠. 하지만 이후로는 별다른 위기 없이 큰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제6회 농심배의 한국팀의 우승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창호 국수는 제6회 농심배에서 5연승으로 신화를 써 내려갔는데요. 2차전에서의 러시어, 그리고 3차전에서의 장쉬, 왕레이, 왕밍안에 이어 왕시까지 중국과 일본의 그 어떤 기사도 이창호 국수를 막질 못했습니다. 이 농심배 5연승의 상하이 대첩은 워낙 유명해서 드라마에 소개되기까지 하는데요. 당시에 조선일보의 이홍렬 바둑 전문 기자는 신으로 되돌아간 인간 이창호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요. 중국 언론에서도 일면을 장식하는 등 대서특필합니다. 중국의 몇몇 기사를 소개해드리자면 어느 한 신문은 삼국지에서 관우가 유비를 만나기 위해 조조의 진영을 5개의 관문을 돌파하는 그 고사를 인용해서 오관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200의 촉도난을 이용해서 한 사내가 관문을 지키니 10,000명도 뚫지 못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이창호 국수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바둑 전문 기자 시에루이가 2005년 3월 1일 채단 주보에 쓴 글입니다. 제목은 석불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과 모순의 원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창호의 연승을 보는 중국 바둑계의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연패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뒤이어서 타고난 재능과 근명성실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중국 바둑계가 이창호 국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希望他赢是因为我们期待命运的公正. 그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 운명의 공정함을 바라기 때문이고 希望他输是因为我们也太渴望一个个冠军了. 그가 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승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실력과 인품으로 사랑을 받았던 이창호 국수는 세계대회 개인전 우승 트로피는 2006년 이후에 따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2010년 그쯤까지는 세계적인 기사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요. 최근까지도 바둑리그에서 그리고 여타 귀전에서 후배들에게 인품과 승부로 많은 귀감이 되는 선배입니다.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국수의 영원한 활약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바둑 들려주는 남자 박정상이었습니다. 네, 작년 그 팬모임 때 이창호 사모님께서 굉장히 과묵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팬들에게 세계대회 우승을 반드시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보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세계대회 우승이 더더욱 힘들어졌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창호 사범님께서는 뭐 바둑 역사상 비교 대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2003년 2월에 조은현 사범님께서 세우셨던 역대 세계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을 반드시 경신하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기록을 수립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사범님 화이팅!